럭키 브랜드 청바지 바지 속 숫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연히 발견하고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럭키 브랜드는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데님 회사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회사는 청바지 외에도 모든 걸 만들어요. 활동복, 겉옷, 티셔츠, 심지어 정장까지 다 만들더라고요. 전 청바지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2020년에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꽤 유명한 브랜드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에요. 파산 후 SPARC 그룹에 인수되었어요. 그리고 SPARC 그룹은 JC 페니와 합병했죠. 2025년에는 카탈리스트 브랜드스라는 새 이름으로 탄생할 거래요. 파산의 아픔을 딛고 더 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럭키 브랜드는 이름처럼 정말 럭키한 기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카탈리스트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 기대돼요. 다음에 럭키 브랜드 청바지를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회생의 스토리를 담은 옷이라는 거요. 그리고 혹시 청바지 속 숫자 아직 못 찾아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처럼 놀라실 거예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답니다. 여러분, 카디비가 여성 래퍼 역사를 바꾼 거 알고 계셨나요? 2016년 음악 커리어를 시작해 곧바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녀는 여성 래퍼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2018년 첫 정규 앨범 인베이전 오브 프라이버시가 나왔는데요. 이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2위로 데뷔했어요. 여성 랩 앨범 사상 최대 스트리밍 기록까지 세웠답니다. 21세기 여성 랩 앨범 중 최고 판매, 최고 인증 기록도요. 롤링스톤즈는 이걸 여성 래퍼 최고의 데뷔 앨범으로 꼽았죠. 심지어 그래미 최고 랩 앨범까지 수상했는데요. 솔로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이 상을 받은 거예요. 보닥 옐로우와 I Like It 두 곡 모두 빌보드 핫100 1위. 이 곡들 다 RIAA 다이아몬드 인증까지 받았어요. 보닥 옐로우는 21세기 첫 솔로 여성 래퍼 핫 101위 곡이죠. 그리고 그녀의 첫 다이아몬드 인증 곡이기도 합니다. I Like It로 여러 개의 1위 곡을 가진 첫 여성 래퍼가 됐어요. 2018년 걸즈 라이크 유 피처링으로 세 번째 2위 곡을 만들었죠. 이걸로 RIAA 다이아몬드 인증을 여러 개 받은 첫 여성 래퍼가 됐습니다. 2025년 그녀의 두 번째 앨범 I'm I The Drama가 나왔어요. 이 앨범도 빌보드 200 차트 2위로 데뷔했습니다. 두 앨범 연속 1위 데뷔한 유일한 여성 래퍼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60년 넘는 기술인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놀랐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왜 몰랐을까요? 하드디스크는 IBM 2956년 RAMAC 305 컴퓨터에 처음 만들었대요. 당시엔 거대했지만 데이터 저장 방식의 혁명이었죠. 1960년대 초부터 거의 모든 컴퓨터의 핵심 저장 장치가 되었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쓰고 읽는데 빠르게 회전하는 플래터 위에서 이루어져요. 마치 턴테이블처럼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를 무작위로 읽는 랜덤 액세스 방식이 정말 중요해요. 원하는 정보만 콕 집어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비발성 저장 장치라는 점도 큰 장점이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플래시 메모리를 쓰는 것과 대조적이에요. 지금도 서버 같은 대용량 저장 공간에는 하드디스크가 최고봉이랍니다. 전 세계 엑사바이트 단위 데이터를 하드디스크가 보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224개 넘는 회사들이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대요. 지금은 시게이트,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세 곳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고요. 기술이 발전해도 하드디스크의 기본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하죠? 우리 주변 이런 오래된 기술들이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다음에 컴퓨터 볼 때 하드디스크의 숨겨진 역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진정한 데이터 보관의 달인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원 플러그와 소켓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신기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을까요? 1880년대에는 전등 소켓에 바로 연결해서 썼대요. 위험했을 것 같죠? 그러다 안정과 편의를 위해 벽에 고정된 소켓이 등장했죠. 하지만 나라마다 제각각 만들면서 종류가 미친 듯이 불어났어요. 전압, 전류, 모양, 크기까지 다 달랐던 거예요. 마치 다른 언어 같았죠. 심지어 오래된 건물에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구형 소켓도 많다고 해요. 여행 가서 콘센트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하고 놀랐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표준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예요. 각자 편리한 대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다행히 요즘은 국제 표준을 맞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플러그는 여러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행자 편의를 위해 멀티 표준 소켓도 생겨났고요. 물론 어댑터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완벽한 안전은 보장 못해요. 전력 손실이나 과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음번에 해외여행 가실 때는 미리 숙소 콘센트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안전한 여행용 어댑터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플러그 하나에도 이렇게 긴 역사가 숨어있다니 신기하죠? 다음에 콘센트 볼 때마다 오늘 이야기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나 약병 뚜껑 밑에 플라스틱 링이 항상 있죠?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는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대요. 우리가 무심코 뜯는 이 얇은 고리를 개봉 방지밴드라고 부르죠.
그냥 뚜껑과 한 몸인 줄 알았죠? 사실 대단한 과학이 숨어 있어요. 이 밴드는 뚜껑이 열렸는지 알려주는 보안 감지 역할을 해요. 어떤 제품은 뚜껑에 붙어 있고 어떤 건 따로 분리되기도 하죠. 뚜껑을 돌리면 밴드에 있는 약한 부분이 찢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파손 감지 기능의 핵심이에요. 미리 열어봤으면 티가 나는 거죠. 음료 리필 가능한 병은 밴드가 뚜껑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재활용할 때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춤형 인쇄나 보안 인쇄된 밴드도 있대요. 정말 디테일하죠? 제품 살 때 이 밴드가 온전한지 확인하면 새 상품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작은 링이 소비자에게는 안심을, 회사에는 신뢰를 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매일 보면서도 몰랐던 사실 아니에요? 앞으로는 음료수 마실 때마다 이 밴드를 자세히 보게 될 거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일상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다니 놀랍죠? 이 밴드가 바로 제품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증거. 그래서 개봉 방지라고 하지 절대 안 뚫려.는 아니에요. 뚫릴 수 있음. 다음번엔 뚜껑 열기 전에 이 작은 링의 존재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게 바로 알고 보면 신기한 생활 속 과학 아닐까요? 병원 가면 의사들이 입는 수술복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숨어 있대요. 깨끗해 보이는 이 옷이 사실 위험한 착각을 줄 수 있다니 놀랍죠? 원래 수술복은 수술실 오염을 막으려고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스크럽인에서 유래된 거라네요. 오염 물질이 숨을 곳 없게 단순하게 만들어졌고요. 세탁도 쉽고 망가지면 싸게 바꿀 수 있게 디자인됐죠. 병원 외에도 수의사, 산파들도 감염 위험 때문에 착용해요. 영국에선 시어터 블루스라고도 부른다니 신기하죠? 최근 MRSA 같은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더 많이 입는데 이게 난 깨끗해 하는 거짓 안도감을 줄 수 있대요. 수술복도 다른 옷처럼 쉽게 오염될 수 있거든요. 충격적이죠? 매일 보던 거라 지나쳤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술복 입었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의료진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돼요. 다음번에 수술복을 보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답니다. 평범한 것에도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주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다음에 또 신기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비행기나 다리가 왜 갑자기 부러지는지 아세요? 멀쩡해 보여도 사실 피로 때문에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료 피로는 하중 반복 시 균열이 생기고 커지는 현상이에요. 균열이 시작되면 하중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자라죠. 나무 나이테처럼 균열면에 흔적이 남는데요. 균열이 위험한 크기에 달하면 갑자기 쾅 하고 부러지죠. 예전엔 주로 금속 피로라고 불렀어요. 19세기 철도 차축이 자주 부러지자 금속이 결정화됐다고 생각했대요. 부러진 단면이 유리처럼 취성을 띄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피로 현상이었어요. 플라스틱, 복합재료, 심지어 세라믹도 피로로 부서진대요. 저도 금속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당연한데도 처음엔 놀랐죠. 그래서 재료의 피로 수명을 예측하려고 많은 실험을 해요. 작은 시편에 같은 힘을 반복해주며 균열 성장 속도를 재는 거죠. 이렇게 평균적인 균열 성장 속도를 알아내요. 특이하게 아주 작은 하중에서는 균열이 잘 안 자라기도 하고요. 강한 하중을 한 번 받으면 다음 균열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복잡한 현상들 때문에 재료 과학이 정말 심오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오래된 물건 볼 때 얘도 피곤하겠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 모든 재료들이 몰래 피로를 느낀다는 사실 신기하죠? 어떤 종이는 물을 튕겨내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속임수가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문고리예요. 이런 종이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용도가 아니죠. 대신 특별한 장비를 위해 고안된 거예요.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생각해보세요. 일반 종이는 습기를 흡수해서 쓸모없게 되죠. 하지만 이 문구는 물을 완벽히 막아내요. 이 모든 건 숨겨진 처리 덕분이에요. 이 과정이 종이 표면을 변화시키죠. 종이를 소수성, 즉 물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이건 물 분자가 종이와 결합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이 기술은 야외 지도나 라벨에 필수적이에요. 오래 보존해야 하는 기록 문서에도 사용되고요. 중요한 데이터가 커피를 쏟아도 살아남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유용하지만 종종 눈에 띄지 않죠. 다음에 튼튼한 라벨을 보면 그 비밀을 떠올려보세요.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엔지니어링된 회복력이죠. 문고리 3개의 진정한 숨겨진 영웅이에요. 놀랍죠? 종이가 이렇게 멋질 수 있다니요. 기호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이메일, 소셜미디어 핸들 등 지금은 어디에나 있죠. 하지만 원래 용도는 사실 아주 구식이에요. 옛날에는 회계에서 당이라는 의미였어요. 예를 들어 위젯 7개 개당 2파운드는 14파운드였죠. 커머셜 앳 또는 주소기호라고도 불렸어요. 대부분의 언어에서 재미있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줄은 몰랐죠. 초기 타자기에는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1889년 모델에 드디어 포함되었죠. 1900년 인기 많던 언더우드 노 5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점차 표준이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1970년대에 일어났죠. 그때부터 이메일 주소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사용자와 호스트를 연결해줬으니까요. 이제 거의 모든 컴퓨터 키보드에 항상 있죠.
다음번에 이메일을 보낼 때 이 기호의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회계 장부에서 우리의 일상 디지털 생활까지요. 기술과 함께 기호가 진화하는 건 정말 놀라워요. 또 어떤 흔한 기호에 숨겨진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플라스틱 병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역사가 생각보다 짧아요. 플라스틱 병은 1947년에 처음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최근이라 저도 처음엔 놀랐죠. 그 전엔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을 썼잖아요. 근데 처음엔 플라스틱 병도 꽤 비쌌대요. 그러다 1950년대 초 고밀도 폴리에틸렌 덕분에 상황이 바뀌죠. 이 신소재가 플라스틱 병을 대중화시킨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플라스틱이 유리보다 훨씬 가볍고 싸죠. 운반도 쉬워서 제조업자들에게 엄청 인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생산, 운반 중 파손 위험이 확 줄어든 거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식품 산업이 유리병 대신 플라스틱을 택했어요. 물론 와인, 맥주는 여전히 유리병을 고집하지만요.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도 달랐을 거예요. 매일 보는 플라스틱 병에 이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네요. 다음에 플라스틱 병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일상 속 작은 물건에 담긴 큰 변화가 놀랍지 않나요? 플라스틱 덕분에 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음을 새삼 느껴요. 다음에도 몰랐던 이야기 많이 가져올게요. 기대해 주세요.